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식별자 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별자. 이게 참 기본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마치 그 좋은 토에 조상님 묘를 써야 후손이 잘 된다. 뭐 이런 믿음처럼요. 데이터 세계에서도 이 이름, 그러니까 식별자를 잘 정하는 게 시스템 성능이나 명확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잘못 정하면 나중에 아유,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식별자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부모 데이터에서 정보를 어떻게 상속받을지 아니면 언제 그 관계를 단절시킬지 이런 원리랑 실제 고민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 식별자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식별자라는 게요. 단순히 데이터를 구분하는 그런 표식, 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부모 식별자를 자식이 물려받으면 그 자체로 둘 사이의 관계가 그냥 딱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계 파악이 쉬워지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식별자를 그냥 쓸 거냐? 아니면 시스템이 아예 새로운 식별자, 인조 식별자라고 하죠. 그걸 붙여줄 거냐? 네, 인조 식별자. 시스템 내부적으로 쓰는 일련 번호 같은 거죠. 데이터 자체의 의미와는 좀 별개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상속이냐 단절이냐. 이 결정 원리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결정이 당사자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요. 예를 들어 부모 A, 자식 B, 손자 C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네네, ABC. B가 A의 식별자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사실 B보다는 그 자식인 C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C 입장이에요. 왜 그렇죠? 만약에 손자 C가 할아버지 A의 정보가 자주 필요하다면요. B가 A 식별자를 상속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아하. 왜냐면 C는 할아버지 정보 필요할 때 아빠 B를 거치지 않고 자기 식별자 일부로 바로 A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관계는 ABC 이렇게 깊어도 실제 데이터 접근은 C에서 A로 바로 한 단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그 원뎁스 액세스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중간 B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 보여도 데이터 많고 관계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응답 속도나 부하에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야, 업무 관계 깊이랑 데이터 접근 깊이는 다를 수 있다. 이걸 잘 쓰는 게 성능 튜닝 핵심 중 하나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요, 상속이 항상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럼 그 상속 고리를 끊고 아까 말씀하신 인조식별자, 이걸 쓰는 게 더 나을까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한테 물려받을 식별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합치면 이름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질 때. 관리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또 사용자가 직접 식별자를 써야 하는데 그 원래 식별자가 너무 길거나 복잡해서 좀 불편할 때 편의상 짧은 인조 식별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시스템 내부적으로만 쓰는 숨겨진 아이디 같은 거 필요할 때도 씁니다. 오라클 로 아이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또 음행 포드처럼 외부 표준 코드를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상속 대신 그 코드를 인조 식별자처럼 활용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실무에서는 진짜 더 복잡한 상황도 많을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배타적 관계 이런 말도 나오던데 네. Exclusive relationship. 예를 들어 출고의 대상이 되는 출고지가 어떤 때는 창고였다가 또 다른 때는 고객이나 공장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죠. 근데 이 다른 애들이 출고라는 하나의 테이블이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근데 부모들 식별자 구조가 다 제각각이면 이거 어떡하죠?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 해결책으로 보통 세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부모들이랑 식별자 관계, 그 UID 바라고 부르는 연결을 끊어요. 그냥 단절시키는군요. 네. 그리고 출고 테이블 자체에 그냥 별도의 인조 식별자를 딱 부여하는 거죠. 이게 제일 깔끔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각 부모, 그러니까 창고, 고객, 공장 얘네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원래 식별자 말고 통일된 인조 식별자 하나씩 만들어줄래? 하고요.
이건 좀 큰 작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자식 테이블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종의 가족회의가 필요한 거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마지막은 가능한 모든 부모 식별자 조합 중에서 제일 긴 거 기준으로 일단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해당 안 되는 부모의 식별자 값은 그냥 비워두거나 스페이스, 아니면 특정 값, 뭐 예를 들면 9999 같은 걸로 채워넣는 방식이죠. 그 9999 전법. 네. 근데 이건 좀 식별자로서 명확성도 떨어지고 데이터 타입 다르면 구현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단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상황 보고 잘 골라야 합니다. 네, 정말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표현이 좀 강렬한 용어도 있더라고요. 근친상간, incestuous relationship. 이거 듣고 좀 놀랐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죠? 네, 용어가 좀 그렇죠. 뭐 자극적이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자식 엔티티가 여러 다른 부모한테서 같은 식별자 구성 요소를 물려받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회사 코드 같은 거요. 아, 아빠 쪽에서도 회사 코드를 받고 엄마 쪽에서도 회사 코드를 받고 뭐 이런 식이군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보통 중복되는 식별자, 그러니까 회사 코드를 하나로 합칩니다. 수학에서 약분하는 것처럼요. 팩터링 아웃이라고 하죠. 아, 약분. 그래서 최종 식별자는 뭐 회사 코드 플러스 아빠 쪽 나머지 식별자 플러스 엄마 쪽 나머지 식별자,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보는 많은 테이블들이 사실은 이런 약분 과정을 거쳐서 식별자가 좀 단순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숨겨진 과정이 있었네요. 다만 이렇게 약분을 하더라도 원래 부모 조합, 예를 들어 회사 코드 플러스 아빠 쪽 식별자로 데이터를 자주 찾아야 한다면 그 조합에 대한 인덱스는 따로 만들어주는 걸 고려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성능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들어보니까 식별자 설계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름 짓는 걸 넘어서 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정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지 경로를 설계하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속과 단절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결국 복잡한 세상을 데이터로 잘 표현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셔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모델링에서 얘기한 이런 상속과 단절의 원리, 그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핵심을 빡 파악하고 관리를 재정해야 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과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만 적용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일상이나 업무에서 마주하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 뭐 시스템이나 조직 구조 같은 거요. 거기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데이터 모델링 원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통할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